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권희 차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중대형 상용차 중심의 시장 확대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어제 정부가 수소경제위원회도 열렸고요. 네. 여러 가지 수소와 관련된 뭔가 청사진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제는 인프라 관련된 얘기가 좀 주로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일단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최근에 9월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현대차에서 이미 수소차에 관련된 그 전략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 관련된 내용을 그러니까 어제 정부 발표에 이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9월 15일 발표 이후에 고점을 찍고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수소 관련 종목들이 좀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조금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냐. 정부 정책이 다시 좀 드라이브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수소차 관련돼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플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미래 기술 설명회를 주로 그때 한 달 전에 했었는데, 이미 이제 그때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그때 이후에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생산량 자체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늘릴 예정으로 지금 있고, 그리고 이제 수소차 관련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릴 걸로 지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규모 자체가 2020년 대비했을 때 2030년까지 가면 거의 한 30배 가까이 이제 늘어나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 그러니까 생산 대수 자체도 지금 보면 2020년 기준보다는 내년도 거의 한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2년 정도 되면 결국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늘리겠다라는 부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플랫폼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이어가겠다.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좀 더 이제 신산업에 대한 그 동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시장을 공략할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차 발표를 보시면 미국 시장은 주로 이제 수소 트랙터 관련된 것들을 좀 개발할 예정이고, 특히 이제 미국은 아직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어떤 후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관련돼서 여전히 좀 미지수가 좀 있지만, 그래도 전기차의 그동안 과정을 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주로 이제 주축이 돼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기반으로 테슬라가 성장을 한 것처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수소 상용차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22년에는 상용화를 시키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중형 수소 트럭을 2022년까지는 사천 상용차 공장에서 이제 우리 현대차가 생산할 예정인데, 일단은 유럽 시장도 이미 진출을 해 있죠. 지금 일부 스위스에 수출을 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21년부터는 본격적인 확장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2025년까지는 약 한 1,500대의 수소 트럭을 공급할 계획이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페이퍼 유즈라고 해서 사용한 금액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리스 같은 개념으로 지금 그 수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의무 판매 제도가 2024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사전에 이제 진출 속도를 좀 높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거점이 이제 워낙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점마다 수소 인프라를 깔게 되면 오히려 더 그 기존의 디젤 차들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에서는 수송 관련된 회사, 이런 운송 회사들과 관련돼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2060년까지 이제 탄소 제로 배출 관련된 발표를 했었는데, 중국 시장도 지금 부각은 되지 않았지만 상용차 부분에서는 한 60%, 승용차에서는 한 40% 비중으로 수소차를 늘리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미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이징, 북경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북경과 상해, 충칭, 이런 광동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수소차를 좀 더 확대 보급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상해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여전히 수소차 관련된 것들은
예전에 전기차가 한 2, 3년 전에 시작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네. 주가적으로는 이제 미리 좀 움직이기 때문에 좀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 중국, 유럽, 이렇게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수소차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고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특히나 상용차, 중대형 상용차에 적합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 업체들이 열심히 또 수소차 개발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또 투자자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어떤 업종인지 또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건희 차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엔터주입니다. 단기적 하락 불가피라고 코멘트해 주셨군요. 자, 단기적으로 뭔가 좀 힘을 좀 잃어가는 그런 모습인 건가요? 어제 굉장히 큰 재료가 터졌죠. 사실은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면서 네. 사실은 뭐 흔히 이제 속칭 따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블로 시작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엔 좀 뭐 시가 대비해서는 좀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좀 그렇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재료 소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감 여전히 이제 빅히트에 대한 논란은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기존의 엔터 회사들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많이 좋게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근데 빅히트가 그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는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시총이 세계 뭐 나머지 이제 YG라든지 SM이라든지 JYP 이제 큰 세계 업체의 시총을 다 합쳐도 훨씬 더 많죠. 네. 예,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어제 오히려 더 빠지면서 더 큰 하락폭을 키우면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빅히트의 그 운영 방식과 기존의 이제 엔터사들의 운영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빅히트 고평가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목표가를 보면 어제 따상 가격은 뭐 당연히 안 되고요. 가장 높았던 게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대 중반으로 네.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까지 거의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0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PER은 한 100배 정도 나옵니다. 이게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카카오의 옛날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네, 저도 이제 한참 고민을 해봤는데 카카오도 네. 예전에 PER이 한 100배가 넘었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당분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빅히트 주가가 좀 움직임에 따라서 그 나머지 엔터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K-팝이라는 K-컬처 관련된 이런 엔터사들이라든지 뭐 콘텐츠사들에 대한 우상향 기조는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은 굳이 이거를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좀 들어가시는 게 나중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새로운 트리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빅히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빌보드 뭐 탑100 뭐 이런 데서도 1, 2등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것들 이상의 호재가 나오기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봤을 때는 좀 뭐 제가 이걸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제 빅히트의 IP 관련된 성장, 뭐 다른 이제 엔터사와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고성장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을 살펴볼 순서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제가 뭐 8월 달에 한번 갖고 나왔던 종목인 것 같은데 세종공업을 다시 한번 갖고 나왔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차 부품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택에 들어가는 이제 그 철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금속 분리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스택에 이제 뭐 스택을 이제 엔진이라 봤을 때 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한 20%의 생산비를 차지하는 그런 네. 부품입니다. 주요 부품이고 현대제철과 뭐 세종공업이 뭐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8월 달에 들고 나왔을 때는 제가 8,000원 미만에서 사서 뭐 한 10,000원까지 뭐 1차 목표가 10,000원, 2차 목표가 12,000원 제시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12,000원을 찍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예, 근데 일단은 지금 다시 조정을 받아서 9,000원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 세종공업이 수소차뿐만 아니라 본업인 그 배출가스 관련된 사업도
지금 현대차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뭐 본업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수소차까지 4분기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기대감을 좀 갖고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9,000원 밑에서는 좀 매수를 하셔서 좀 사두시고 예전에는 이제 8,000원 밑에 사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한번 이익 실현하셨다라고 하면 9,000원 밑에서 사셔서 다시 한번 목표가를 1차 목표가는 이제 예전에 2차 목표가였던 12,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궁극적인 목표가 2차 목표가는 한 1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한 7,300원 정도로 책정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각종 센서류와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세종공업을 오늘의 핵심 공략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상승 예상 업종으로는 수소차 관련주, 또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엔터주를 꼽아 주셨군요. 자,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건희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